이 여야 간의 이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상당히 뭐 갈등을 빚고 있고 1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뭐 고성까지 질러대면서 언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간호법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핫 이슈가 되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의료법이라는 그러니까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료법 안에는 의료와 관련된 각종 직능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협회, 그 다음에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한의사협회 등등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는 많은 그런 이 종사자들이 각각의 단체로서 이 법이 하나의 어떤 모법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지금 간호사만 따로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료법을 중심으로 한 것의 주체를 다 간호사로 바꾼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만약에 간호사법이 정말로 제정이 된 상황이라면 의료법이 이제 완전히 사문화될 수가 있어요. 왜? 각종 직능단체들이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야 할 거야. 그럼 한의사법 만들어요. 우리가 주어로 된 한의사법 필요합니다. 병리사법도 만들어야 하고. 간호사, 조무사들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료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돌봄을 하겠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또 법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의료법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어떤 법안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완전히 그 법이 상충되면서 이익단체들끼리 싸우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지금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차적으로는 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놓고 구절로 이렇게 한정을 해버린 부분. 이거는 유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1차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간호사법에서 간호사들이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기들의 권익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고용당하는 피고용자다. 의사가 고용주고 의사의 고용주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설득시키려면 자기네들도 자기와 하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근데 간호조무사들은 아니야 의리야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들의 정당성이 없는 거죠. 의사들한테는 우리가 의리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아니야 영원히 우리 밑에 있는 의리여야 돼 라는 식으로 이중적인 어떤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들 당신들은 고졸 이하 고졸 그것뿐이 안 된다. 그 이상 올라오지 마라.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을 나오든가 뭐 그런 정도 전문대학 이상 사람들이 간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또 차별화시키는 거. 차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별 대우. 그런데 가장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간호법 지금 새로 제정안에 있는 1조 아닙니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의 개업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그 시골이라든가 뭐 여 지역사회 그런 사람들 간병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간호사는 의사라든가 한의사, 치과의사의 그런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의사라든가 병리사, 응급구조사 뭐 여러 관련 그 협회에서 이거야말로 완전히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된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밥그릇 싸움이죠. 당연히 직능단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응급 구조 현재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이 우리가 법이 있어. 우리 법이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현장마다 다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법이 되죠. 되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피고용자로서 고용자인 의사들에게 의지로 당했다. 이거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상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이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법들에 대해서 모든 직능단체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이해 다툼 속에서 의료법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사실은 이제 간호사가 자기들은 의료유치다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최근에 간호사들의 뭐 권익이라든가 이게 정진이 돼가지고 지금 간호사만 해도 45만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21만 정도뿐이 안 되고 병원에 가면은 오히려 의사들이 저희들이 가보면은 간호사 눈치 보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권익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미 강자가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약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게 또 이 다른 직역에 있는 네. 의료인들의 이야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당신들만 마치 뭐 의료 영역에 있는 것처럼 의료 유치에 있는 것처럼 해갖고 별도의 간호사만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사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만드는 그런 간호법을 만드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의원들에 보면 뭐 의사가 완전히 개업의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간호사들이 뭐 고용돼서 하는 그런 사례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병원들 보면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간호사들의 어떤 사실 이 영역을 의사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조정안도 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유연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의료법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조정하고 규율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직회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이유예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에요. 뭐냐면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의 도움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소수화돼서 나한테 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집단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반대를 해갖고 완전히 집단화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의 싸움이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 편을 들 거예요. 나중에 한 표를 찍더라도. 그렇겠죠. 45만이 적습니까? 나머지 직능단체들이 분리돼 있잖아요. 1대1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의 둘 간의 어떤 문제라면 간호사협회가 민주당 편을 들면 의사협회는 국민의힘 편을 들 겁니다. 1대1의 싸움이니까. 근데 이게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 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능단체별로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갈등인 거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들만 나를 뭐 하면 나머지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을 하는 게 아니라 죄다 갈릴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이득이지. 그 특정 직군만 나한테 표를 몰아줘도 이런 표 계산이 아주 철저하게 갈라치기 해갖고 내 편 만들기. 이것이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상관없이 간호사는 완벽하게 내 편이 된 거야. 라는 식의 수법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제1야당에다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라든가 이 표만을 의식해가지고 양국관리법도 비슷합니다만 네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러나 저러나 뭐 믿자 본전이고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다. 그렇죠. 만약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은 간호사들은 야 윤석열 거부했어? 네. 우리 국민의힘 안 찍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유도하려는 건 아니냐? 그럼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국가와 또 여러 가지 의료 발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 표 계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표가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하게 되면 나라 망치는 거죠. 나라 망치는 뭐 수수는 언제나 뭐 몇 년간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요. 이번에 양국관리법 똑같습니다. 양국관리법이 되든 안 되든 이번에 쌀을 그 재배하는 농민들은 확실하게 우리를 찍어줄 거다. 해갖고 밀어붙이는 게 바로 양국관리법이잖아요.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를 해야 된다. 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네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영 모두가 지금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계도 뭐 열 몇 군데가 되던데 협회만 네네. 하더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박홍근이하고 고성을 이뤄대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막 의원들한테 나가 하면서 다 쫓아내버렸던데요, 본회의장에서. 박홍근은 아마 자기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네,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도장을 찍겠다라는 그런 그 속셈인 것 같고요. 김진표 의장이 한 건 사실 김진표 의장이 좀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강봉균 전 재무장관 강봉균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이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파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좌파다. 뭐 이런 어떤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김진표 의장도 더는 못 버틸 겁니다. 27일로 지금 연기를 했는데 못 버티죠. 27일에서 또다시 뭐 그것을 지금 고함질러대면서 자기가 버틴다?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마 국회의장 가자고 나오겠죠. 169명인데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 더 어쨌든 수기를 하라라는 건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최선의 지금 뭐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통과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참 이게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유도하려고 민주당은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여야가 결사적으로 이 다툼을 벌일 사안은 아니던데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이런 거야말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타협을 지금 안 하고 자기들한테 여야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저 공항 만드는 거, TK 공항 만들고 광주 공항 이전한다든가 SOC 예타면제 이런 것은 그냥 또 그렇게 득달같이 합의를 보고 협치를 잘해요. 총선 남겨놓고. 그러니 어느 국민이 우리 정치인들을 보고 침을 안 뱉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인원을 늘려요? 국회의원을 늘려? 100명으로 줄여버려야 한다니까요. 100명으로. 많다기서 더 잘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